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가뭄으로 전국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고 생활용수를 공급할 댐 수위도 갈수록 낮아져서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0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저수지. 하지만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수율은 단 2%. 오리배와 낚싯배는 갈라진 바닥에 나뒹굽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어른 키가 넘는 2m 이상의 물이 차 있던 호수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물은 말라버렸고 지금은 풀까지 돋아나 거대한 초원처럼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저수지 20곳은 완전히 고갈돼 저수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군인과 농민들은 물이 조금이라도 고인 곳을 찾아 차로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물 풀 데가 없지. 받을 데가. 그래가지고 일로 왔어. 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 죽어서. 대형 댐도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9%,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38%, 충주댐은 29%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제한급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북상마저 늦어진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체념 상태입니다. 도리는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는 강수량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해마다 반복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문제는 과일과 채소 같은 작물 생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수미감자밭입니다. 2,600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온통 메말랐습니다. 석 달 전 심은 감자줄기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닷새 뒤 수확해야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비 같은 비가 안 와가지고 수확량은 작년에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어른 주먹만 해야 할 감자 크기가 올해는 이렇게 4분의 1 정도로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전북 고창의 무밭도 타들어갔고 고구마도 이파리까지 까맣게 시들었습니다. 채소값은 일제히 올라 도매가 기준으로 양파는 80%, 백오이 67%, 감자는 13% 정도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제철을 앞둔 여름 과일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입니다. 충북 감곡의 복숭아 농장. 이맘때면 탁구공 크기만큼은 자랐어야 하지만 사실상 생육을 멈췄습니다. 찌글찌글해갖고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대로다 떨어 조금 더 말라 뱉어서 이 나무 자체가 죽습니다. 이게. 문제는 추석 대목의 과일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남 당진의 배밭은 물 공급이 평소의 10%에 그쳐 흉작이 우려되고 인근 과수원의 사과 역시 크기가 3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다음 달까지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배추나 무 같은 밭작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 미국 내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 여행 금지 요구가 잇따랐고 방송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필요성까지 언급됐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반드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비어를 살해했다면서 아직도 북한에 가길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Someone who comes back totally incomprehensible and with significant brain damage. What would you describe it as?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출신 정치인들은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 북한의 혐오스러운 행동에 대해 전 세계가 규탄해야 한다며 성토했습니다. 북한 여행 금지 주장도 빗발쳤습니다. 북한은 정기적으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국민 12만 명을 수용소에 가둔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y that happened and then take appropriate action against that government. 이런 가운데 미국 폭스뉴스의 한 앵커는 원비어 사망과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언급하면서 선제 타격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Now U.S. is being directly affected by this North Korean crazy dictator. It may be time for a preemptive strike. 원비어 사망에 따른 미국 내 여론이 격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는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북한에 갈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조건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핵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기보다 우선 핵을 동결하고 다음 단계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2단계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제재와 압박 수단은 풍부하지만 대화 수단은 많지 않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며 환경 영향평가는 적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 주장은 개인적 의견이고 학자로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거라며 자신은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도 예상됩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합의문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의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한두 문제가 남아서.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이 잘못됐다면서도 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됩니다. 앞서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어제 한 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정상화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사실상 동의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그 차원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업무보고 차 부를 수 있죠. 국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시한을 꽉 채워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